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향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의 9일이네요. 월요일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 민준 씨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두 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렬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이분 어디 글쎄요. 갔을까요? 방송 보고 있겠죠? 화장실. 화장실. 오늘 아침에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아, 괜찮아. 큰 문제 술 없었는데 먹고 온 거 아니었고. 아, 그래요? 지금 많이 피곤한가? 그러니까 짧게 가려다가 네. 길게 늘어지고 있는 것 같아. 언제? 화장실에서. 변민준. 변민준 중이다.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참아줘야 된다. 그거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진짜 생리현상인데, 그죠? 생리현상이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장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가 살아나고 있고, 코스닥이 진짜 많이 살아나고 있는데, 코스피가 0.4% 하락으로 낙폭을 그래도 많이 줄였고, 코스닥은 1%까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두 분께 먼저 코멘트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번호님? 네, 오전과 오후가 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글쎄요, 뭐 오늘이 하락의 끝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뭐 이 정도 가격대면은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매력적인 가격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의 의사가 뭐 당연히 맞지 않죠. 안 맞아야죠. 안 맞아야 누구는 벌고 누구는 잃는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식에서 이거 남의 돈 뺏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사가 항상 많이 엇갈릴 때가 네. 진정하게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그 채팅하시는 분들도 다 적이에요. 국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다 뭐, 적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였습니까? 네. 예, 서로 돈 뺏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그래도 좀 분위기 말아 올려서 다행인 것 같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미니 선물 자체가 조금은 장중 대비했을 때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본장에서 안 올라가고 박살나면 오늘 뭐 올라온 거 다시 토해낼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장을 보면서 약간 불안했던 게 불확실성이 뭐 거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는 건 좋지만 그럼 또 내려가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FMC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는지까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네. 냉정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번호 돈 먹고 싶다고 하는데 제 돈 먹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시죠. 예, 쉽지 제 않습니다. 생각에는 제 돈을 번호님이 다 가져갔어요. 아까 계좌 살짝 보여주셨거든요. 제 돈 다 거기 가 있네요. 아닙니다. 열심히 네. 일했는데.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 네네.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오늘 시장 어떻게 우리 장 그래도 네. 일본보다 잘 하고 그럼요. 있죠? 대만보다도 잘했던 것 같은데? 대만. 근데 니케이 벌써 0.48 코스피랑 비슷하네. 비슷하네요. 코스피 비슷하네. 코스피 말고 코스닥은 언주가 한 건 했죠. 누가요? 언주가. 네. 금투세 제가 반말했다고 또 누가 뭐라 그랬네. 친구죠? 동갑인 이원주. 거죠? 한참 어린 동생이지. 제가 그렇게 상관없죠? 동안으로 보는데 김장현 본부장님. 극존칭하겠습니다. 이원주 민주당 최고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신 게 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코스닥은. 근데 진짜 있는 것 같아요. 10시 반부터 그 기사 뜬 것 같은데 네. 우리 끝나고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될 좋은 확률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좋은 이런 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계속해 시장은 변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24일 날 무슨 토론한다면서요? 24일 날 네. 민주당이 정책 토론을 무슨 하는 거에 그것만 이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 토론을 하게 돼 있어요. 24일입니다. 24일. 네네. 그것만인지 금투세만이 다른 거 정확적인 정확하겠지. 근데 한대니까 거기서 뭐 갑론을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분위기를 띄운 거니까 which is positive.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죠. 모든 긍정적인 게 나오면 좋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박하윤 앵커님 아침에 발표한 일본 GDP가 낮게 발표가 되면서 달러 엔이 상승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니케이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0.3%까지 말아 올린 게 글로벌 증시에 영향이 컸습니다라고 하시는데 뭐 맞나요? 그것도 있겠죠. 네. 니케이가 많이 반등하긴 했어요. 장 초반에 맞아요. 3%대로 하락을 했는데
그 우리가 요즘에는 일본 증시랑 좀 채널링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니케이가 올라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반도체가 좀 같이 올라온 것도 있죠. 그리고 캐리 트레이드는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게 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네. 뭐 침체 인정할 수 있어요. 뭐 최근에 뭐 안 좋다고 하니까 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겠죠. 근데 일단 달러에서 비컷을 계속하면은 달러 가치가 변동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 이제 캐리 트레이드가 나올 텐데, 여러 부분 중에서 달러 인덱스 중에서는 N 달러가 어쨌든 변화가 되는 게 제일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오늘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저는 다시 한 144, 5 요 정도까지 좀 돌아가야 좀 안정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달러요? 140, 네, 그 N 달러. 네. 근데 이게 145 이하면 언제든지 사실 뭐 변화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142엔입니다. 우리 김정렬 네.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지금 삼성전자 그 IT 말고 얘기하면은 수급에 있어서 미국은 유동성이 9월달에 아까 아침에 얘기했는데 9월달에 약해요. 9월달에 약하다고. 그 저기 세금 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기채권 미리 발행했기 때문에 네. 9월달에 단기채권 발행하는 게 아니고 다시 들어와야 되고 안 돼요. 그 다음에 일본 쪽은 지금 아까 그런 거 GDP가 낮게 나오면 금방 올리지 못하겠네라는 거 하면 파지티브죠. 네, 그 일본 증시 파지티브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이현주 최고위원님께서 네. 깨서 비꼬는 거 아닙니다. 당연하죠. 금투수에 뭐 유예한다는 당연히 좋아하죠. 모두가. 저기 존댓말 썼다고 또 뭐라 그러겠다. 아니죠, 어쨌든 내 아니죠. 마음이니까. 하여튼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가 네. 2월 24일 날 그 토론을 앞두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띄우는 그러면은 기대감이 사실 주식을 가장 그러니까. 잘 끌어올리잖아요. 그때야 좋다. 그럼 그때까지는 코스닥만은 조금 더 잠깐만요. 희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본은 그저기 N 달러 아직 안심 못하는 거 맞죠? 언제든지 미국이 금리나 하면은 뭐 그죠, N이 그죠. 뭐 금리 인상을 안 해도 어차피 N 캐리 트레이드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누구도 얘기 못 할 거예요. 계속 신경 쓰게 하는 거 맞는데 오늘 하루도 왔다 갔다 하는 그 변동포 왔을 때는 가장 큰 수급적인 변수다라는 게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난 거잖아요. 그걸 왔다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도 금투세가 해결될 때까지는 네. 해결이 되든 아니면 무슨 확정을 줄 때까지는 계속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24일 날 무슨 토론을 한다면서요. 네. 그럼 24일 날이 큰 분기점이 될 수는 있겠죠. 해결이 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그 토론회가 9월 10일 있다고 해서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그걸 딱 끝나면 11일부터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거 클리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으시, 그렇죠, 그렇죠. 24일 날 그 대토론회가 있다고 하니 원래 하기로 했던 게 미뤄진 거거든요. 원래 그 전에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미뤄져서 이게 미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울 거예요. 이제 여론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24일이 변곡점이 되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바라는 건데 그게 네. 가장 큰 변수이고, 네. 아까 미국은 아까 유동성 이슈가 변수이고, 그리고 펀더멘털 여유가 생기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하. 그렇게 봤을 때는 오늘 이 정도 한 거는 코스피는 뭐 오케이라는 게 아니고 뭐 적절한 거 반응이었던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런 게 없었으면은 네. 분명히 이게 파지티브하게 가지는 없었을 텐데 다행스럽게 그쪽에 많이 빠진 종목, 뭐 일부 뭐 화장품 같은 게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파지티브한 거는 그게 분명히 여건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 여건이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이번 주에 아까 아침에 우리 얘기한 오늘 내일 모레 연달아 중요한 이벤트가 워낙 많아서 저는 이제 그런 거 세 가지는 최소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오늘, 내일, 그 네, 다음 네. 날까지 네, 네, 네. 중요한 것들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해주셨는데요. 순간에 땡땡땡. 아니, 시청자가 앵커의 장을 걱정하는 방송이라고 지금 민준 씨가 그 화장실에 있어야 할 시간이 길어진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거 내 말 맞잖아. 맞았죠? 네. 근데 이거 사실 생명 현상이니까 그치.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저희가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참아주기로 합시다. 자, 3시 30분 지나가면서 다들 땡땡땡 똥똥똥 변변변 해주고 계시는데요. 역시나 윤상빈님 오셨고요. 그리고 전효미님 그리고 꾸르까님까지 오셨습니다. 와, 이거 이름들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안 돼요?
네, 뭐 지금 네. 뭐 전효민님, 네. 그다음 윤상민님, 땡땡땡. 오늘 JYP 왜 안 하시죠? 그러니까요. 오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래서 알았지. 좀 네. 이따 오시는 겁니다. 대충 끊자라고 하시는데 그게 잘 안 끊어져요, 여러분들. 아, JYP님도 같이 아. 옆칸에 계실 수 있다고. 그렇죠. 네, 네. 다 옆에. 이해를 해드리도록 서로 모를 하겠습니다. 수 있어. 또 힘을 내주실 거니까. 모르고 자,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는 뭐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아까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서 0.33% 하락 2,535선은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1.12% 상승하면서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714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사는데 코스피는 여전히 외국인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본호님이 시황 전해주시죠. 왜 웃고 계세요? 어떤 분이 밥 식사하고 계시다고 아. 너무 강조하지 말아달라고.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명예도 힘드니까. 네, 명예커 좀 지금 힘내라고 식사하실 수도 있구나. 한번 식사하시기 전에 한번 힘내라고 아자 한번 해주시면. 식사하기 전에 하면 아뭘 힘내. 아니 뭐든 힘 주고 있는데 이미. 뭐든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장 보시면 오전 대비했을 때 많이 분위기 나도 좋아졌습니다. 2,500선 깨지니까 얼마나 다들 짜증이 많으셨겠어요. 어쨌든 좀 지수는 좀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도 확 바뀌었죠. ADR도 사실은 좀 과매도권에 있었는데 오늘 좀 많이 회복을 일부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코스피 505 종목, 하락 373 종목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상승이 좀 압도를 했고요. 코스닥도 970 종목 상승, 하락 종목수 604 종목이었고 거래대금은 확실히 좀 줄었죠. 최근에 그래도 코스피는 8조를 유지를 했는데 오늘 7조 2,900억 나왔고 코스닥은 무려 5조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수급에도 좀 민감하게 그러네요. 반응을 한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렇게까지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개인만 4,700억 정도 사줬고 기관도 440억 좀 사주긴 했는데 뭐 네. 선물에 따라서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이 5,418억 팔았는데 너무 많이 팔아요, 진짜. 근데 반도체에서 많이 파는데 아직도 누적 매수량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 다 나온다고 치면은 지수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한 12조 정도? 다 팔면 안 되죠. 삼성전자에서만. 네, 그래서 그거 다 나오면은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코스닥도 바닥권에서 외국인 기관,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해주고 그 규모가 커지는 단계가 오면은 대부분 좀 바닥권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니케이 좀 돌아왔고 원달러 환율은 크게 변화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 WTI 어느덧 67배럴까지 좀 빠져 있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 지난주에 WTI 유가 한두 번 얘기했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내려가서 저는 만약에 그 금리 인하를 50bp를 하게 되잖아요. 네. 미국이. 그렇죠? 근데 안 할 확률이 지금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9월은 안 해도 11월이나 12월의 하락률은 거의 70%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거를 기대하고 있고 압력을 주고 있고 이거 안 하면 나 죽어요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게 되면은 네. 그다음에 지금 중국 상태가 여기서 크게 호전되지가 않으면은 그러면 유가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잖아요. 유가는 60불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어떤 영향이? 유가 플레이하지 마시라고. 위험하다고. 유가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건 위험합니다. 트럼프가 되는 순간, 그 다음에 중국이 빨리 회복되지 않은 순간, 미국이 빅컷하는 순간 3박자 되면은 유가는 확 빠집니다. 그럼 그 관련주들도 다 변동이 그거 있겠네요. 단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신에 유가가 빠지면 좋은 건 있죠. CPI 넘버가 낮게 나오니까 그 인플레는 확실히 둔화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인플레가 지금 주가에 뭐 특별히 캐탈리스트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게 파지티브 영향을 미칠 게 별로 많지 않은데 네. 그 유가가 빠져서 만약에 디플레가 계속되면은 그 확실한 거는 궁극적으로는 제약바이오나 이런 성장주 쪽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나중에 몇 개월 뒤에 그런 거는 분명히 좋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호님께서 외국인이 반도체를 팔고 있다. 네. 하지만 다른 건 담고 있다. 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담고 있다고 안 했습니다. 그냥 반도체가 팔고 있다고. 팔기만 해요? 오늘 담지 않았어요? 제약바이오 화장품 어쩌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자동차? 네, 그 정도 담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제 장중에는 화장품 좀 화장품도 받았지. 네. 조금 있었고요. 네, 오늘 제약. 쬐끔? 네, 다 쬐끔이에요? 네, 쭉. 그냥 진짜 팔고만 있는 거예요? 그쵸.
뭐 삼천당 제약만 한 2,200억 정도 샀고요. 뭐 나머지 포스코 엠텍 667억 원, 뭐 세명전기 282억 원, 뭐 이런 정도. 뭐 나머지도 뭐 비슷비슷했고요. 오히려 파는 거는 뭐 하이닉스가 이제 1,600억 팔았고, 그다음 유한양행에서 뭐 174억 원. 그래서 뭐 사실 크게 막 엄청나게 뭐 나온 건 아니어서. 예,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엇갈렸고 이제 결국에는 네. 이건 장중 집계니까 네. 이제 봐야지 직접 알지. 이제 봐야지 총 알지. 집계된 게 이제 좀 이따 나오면은 그거를 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양말님이 민트에 VT 미침 했는데 저 VT. 미쳐버리겠는 게 왜요? 예? VT 제가 좋지 않았어요? VT 계속 좋다고 좋아 보인다고 8% 해놓고 였네? 딴 종목만 저는 계속 사서 돈을 다 까이고 우리 부모님께 돈 다 뺏기고 네. VT는 오늘도 좋았죠. 오늘 8%. 좋았죠. 와, 예. 화장품 주들은 계속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두분 다? 네. VT가 8% 오르고 코스메카가 한 8% 오르고 그다음에 실리콘2가 많이 올랐죠. 한 10% 올랐잖아요. 근데 얘네 식총이 하다봤자 4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근데 무너져 예전에 때문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거긴 한데. 빠진 거 대비했을 때 반등한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8월달, 9월달 실적이 9월은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좋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장품 전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종목. 아, 화장품 안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종목들은 좋아 보인다. 저는 원래 잘은 모르지만 네. 느낌적으로 실리콘투와 코스메카는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VT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번호님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화장품은 확실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수출 데이터. 수출? 아. 네, 수출 데이터랑 그다음에 이제 그 중소형 그 수출입하는 그 진흥원에서 아 이제 여기 중소형 쪽에서는 화장품이 단연 수출 데이터 캐리했다. 약간 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럼 화장품이 좋은가 보다. 요게 있고 또 쇼폼으로 요즘에 최근에 그게 제일 핫했대요. 그 흑인 인플루언서가 네. 우리나라 거 샥 발랐는데 피부가 뭐 되게 좋아졌나 봐요. 맞아. 그거 그거 들었어. 좋았어.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아니야? 걸 발랐는데 너무 예쁜 거야. 원래 예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화장. 화장이 흑인 화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식 화장이랑 한국식 화장이 있는데 아. 한국식 화장을 했더니 갑자기 아이돌이 되고. 오. 진짜? 근데 미국식 화장을 하면 약간 90년대 미스 코리아 느낌. 아.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거 그러면 뭐 같습니다. 카이트레스가 확실하면은 효과 있네. 그니까요. 그 효과가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조회수가 뭐 단기간에 5천만 뷰인가 뭐 엄청 나왔고 와. 그게 또 잘 나오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또 쇼폼으로 막 이렇게 그 밈 가잖아요. 우리 네. 뭐 하나 밈 되면 딱 열심히 막 영상 찍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수출 데이터가 뭐 5, 6, 7, 8의 데이터를 이제 한 방에 뛰어넘는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소비 시즌 오면은 화장품도 많이 쓰지 않을까? 약간 요런 느낌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화장품은 되게 견조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관세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지역이 계속 다변화가 되고 있고 또 젊은 층으로 계속 도니까 어쨌든 뭐 이런 쪽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휴지 명예커 뭐 오겠죠. 여러분들 심심하셔도 좀만 참으시면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섹터 얘기하고 있는데 섹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씩 듣고 갈까요? 네, 뭐 저는 네. 저는 똑같이 오전에 자꾸 왜 똑같은 얘기하냐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지금 구간이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이런 구간 뭐 2,400대 뭐 이럴 때 포트 안 만들면 언제 만들겠어요. 또 나중에 2,700, 2,800에서 만들다가 이렇게 시장 한번 부러지면 그 포트는 바로 박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내려왔을 때 좀 좋은 종목군들을 많이 담아 놓으시면 나중에 올라갔을 때 되게 편하네요. 그때 그렇게 되시면 네. 나중에 이제 제가 올라갈 때 항상 매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현금화를 해놨을 때 또 내려왔을 때 얼마나 또 행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맛보면 이제 굉장히 좀 다른 지평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변곡점이라고 오늘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한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릴 거니까 지겨우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올라갈 때까지 지겨우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길을 막으셔야 되고. 아니 근데 8월 그 블랙 먼데이, 블랙 8월 프라이데이, 날? 네, 그때 지나고 나서 살 걸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살 걸 했었는데 이제는 팔 걸도 나오니까 뭐 똑같이 되지 않을까. 여전히 똑같은 의견 주셨고요.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은 오늘 장 어떻게 오늘 보셨나요? 장은 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코스피는 이 정도면
나빼. 코스닥은 언주가 한 건 했다. 물론 일본의 엔고가 아닌 엔캐리가 아닌 거 GDP 그것도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아까 화장품 얘기한 김에 말씀드리면 지금 8월 말 데이터나 9월 달이 그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 블랙 먼데이 그거 말고 쇼핑? 쇼핑 시즌 11월. 벌써 왔어요? 그다음에 아마존 빠르다. 프라임 데이가 10월 달에 있는데 네. 이런 거 하려면 8월 말부터 출하가 되고 있거든요. 8월 말 우리 데이터 봤을 텐데 네. 그거 괜찮았는데 이게 9월 달엔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단기 트레이드만 한다면은 그냥 화장품에 많이 실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0일 데이터가 오늘 10일이니까 내일 모레 나오잖아요. 네네네. 또 추석 지나고 나서 나오잖아요. 그럴 때 아마 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10월 달을 미리 보고 땡기는 거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장의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시클리컬 한다든지 법제 문제 뭐 이런 거랑 가장 자유로운 게 이거거든요. 다만 문제는 이게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기관들이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뭐 화장품이요? 화장품 섹터 30% 이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 시총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동참할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비슷하게 그렇게 공유하고 있다는 정도로 가시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시면은 이거를 이익 실현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내려갔을 때 사면 더 좋을 것 네, 같아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네네, 그렇죠. 예. 미국에서 항상 11월. 있는데 그걸 위해서 또 수출이 굉장히 그 많아질 추가가 수 있기 일어나려면 때문에 9월 달 중에 우리 추석 전후까지 맥시멈 실어놔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게 9월 후반에 확인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좋게 되면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불안한 시장이지만 우리가 살아날 구멍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잡아야 되겠죠.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상승 섹터 보기 전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일정 볼까요? 일정. 네, 일정. 네, 뭐 너무 많이 들고 온다 해가지고 요약해서 적어왔고요. 그래서 적어 오다 보니까 몇 개 빼먹었는데 오늘 한국과 체코의 어쨌든 그 회담이 있었고요. 오늘 이제 애틀랜타 준비 은행에서 GDP 나온 3분기 이제 2.1%가 예상치인데 어쨌든 그거보다 좀 많아지면 좋은 거고 애플의 신제품 발표 오늘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화요일에 반영이 될 거고 화요일 밤에는 이제 네. 대선 토론이 있죠. 그래서 그게 또 우리나라한테는 수요일에 반영이 될 건데 금통위 의사록도 공개가 되니까 요거에서 좀 우리나라 거 좀 감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수요일에는 CPI 근데 뭐 CPI는 낮게 나올 것 같아요. 유가도 떨어지고 뭐 쉘터 뭐 크게 변화 없고 나머지 쪽이 줄어들고 있어서 뭐 얘가 만약에 갑자기 올라간다 그러면 너무 엄청난 패닉인데 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PPI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구성 요소가 똑같고 이제 그 비중만 다르기 때문에 힌트는 좀 많이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국채 입찰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입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규모는 어떻고 얼마나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그래도 채권에 대한 이런 좀 매력도들 확인할 수 있으니 봐야 될 것 같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목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수급의 변동성 굉장히 세질 거고요. ECB 통화 정책 회의는 이제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에 굉장히 좀 민감하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변동성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30년물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차대표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에는 SMO가 있습니다. 17일까지 이벤트가 유지가 될 거니 뭐 관련된 바이오 종목군들 좀 들썩거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것도 만약에 좀 높게 나오면 네. 또 은근슬쩍 인플레이션이 또 높아지네요 하면서 또 괴롭힐 수 있으니 이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체크할 게 진짜 많네요.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 잘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본부장님이 이제 뭐 월화수 일단 좀 주목해서 화수목 일단 주목해서 보면은 대충 좀 뭐 어느 정도 가이드가 일단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다음 주 우리 추석이라서 월화수는 우리가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장 열심히 하시면서 분위기를 온전히 좀 느끼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목요일에 다음 주 일정이 또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달아서 이제 목요일에 VOJ랑 BOE 해서 이 환율에 대한 이벤트가 동시다발적으로 반영이 될 거여서 그때도 아마 조금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좀 안심을 하고 뭔가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싶으시면은 목요일까지 확인을 하고 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네. 이번 주 그거 싫고 이번 주?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이번 주 상관없어요.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비슷해요. 번 굉장히 나와서. 예민하거든요 지금. 네, 그렇게 돈을 많이 하셔도 잃어가지고. 될 것 같고 근데 네. 저는 어차피 변동성이 더 생기면 네. 손을 미리 뻗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변곡점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발바닥에서 잡는 건 좀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종아리 이하에서는 그냥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속 편하다. 그래야 비중도 한 번에 많이 안 싣고 계속 나눠서 사고 이제 떨어져도 내가 할인해서 산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덜 받아요. 왜냐면 내가 살 수 있잖아요. 내가 못 사니까 열받고 화가 나는 거지, 내가 살 수만 있으면 그렇게까지 막 스트레스 받진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님이 장이 안 좋아하셨는데 장도 안 좋고 우리 민준 씨의 장도 안 좋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은 화수목 가장 중요한 거 요 변동성을 이용해서 네. 여전히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긍정적으로 본다. 네, 저는 담는 전략. 맞아요. 저는 절대치, 그러니까 PBR의 절대치, 그 다음에 ADR 수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오늘 정도는 좀 감해덕권에 왔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포트를 구성을 해 나가면 적어도 2,700, 2,800에서 사는 것보다는 저는 뭐 확률상으로는 적어도 50% 정도 플러스 알파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나쁘지는 않은 가격대다. 물론 뭐 2200대에서 사면 더 좋고 2100대에서 사면 더 좋죠.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그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근데 때문에.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 대선도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트에다가 많이 가지고 있었고. 네. 근데 장이 이렇게 박살나고 유튜브 또 찾아봐야죠. 어떻게 되나. 근데 너무 다 안 좋은 거예요. 썸네일들 다 안 좋고 이제 미장도 다 박살난다 하면 우리 장까지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가 간다고 생각할 때는 안 좋을 때가 많고요. 모두 다 뭐 팔아야 된다, 안 좋다라고 할 때는 기회일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지표예요, 지표. 신문에서 뭐 개인들이 다 돈 잃었다, 주식하는 사람들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그게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이라도 사야죠, 막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럴 땐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장길 본부장님도 화수목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그리고 엄청나게 기다려왔던 애플. 네. 이제 10일 하루 앞두고 오늘이죠, 있는데. 오늘. 네. 네. 애플은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데 또 기대 안 할 때 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도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 토론은 매우 중요하고요. 트럼프가 되면 아까 6가는 내려갑니다. 네. 트럼프가 되면은 산업에 대한 전망은 좀 요동을 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트럼프를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네. 근데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이기면은 뭐가 좋으냐? 누가 됐던 간에 네. 그럼 방향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거의 불확실성에 의한 요동치는 거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한쪽이 확실히 이겼으면 좋겠는데 네.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거 지켜봐야 되고 CPI다. 네. 알겠습니다. 다 저희 좋습니다. 섹터 넘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우리 민준 씨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엉덩이가 거의 헐었다고. 아이. 네. 얼굴이 새하얗게 들려가지고. 내가 맞았어. I was right. 왜요? 이게 쇼스로 갔는데 롱이 돼버렸어. 뭘 그렇게 먹었어?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정통 앵커라서 그런 네. 거 다 참습니다. 네. 뭐 대단한 앵커라고. 장이 대단한. 그게 아니라 어제 그 뭐냐 네. 허거를 먹었는데 네. 참 건들지. 아 그게 아니라 아유 아니. 나 이런 거 짜증나. 잠깐. 내가 먹은 것까지 왜 이렇게 그게 아니라 셔츠 색깔부터가 아, 지금 나도 그거 그랬어. 셔츠 색깔부터가 뭘 먹어도 관계없지. 그걸로 자, 인해서 자, 늦었으니까 자. 관계있지. 자, 환자입니다. 일단 괴롭히지 마세요. 환자고 늦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어제 허거를 먹었는데 네. 먹었는데 그 두부가 쉰 거야. 아이 됐어. 어우 싫어. 그래서 얘기하기 싫어. 그래서 내가 먹으면서도 끓여 먹으니까 괜찮겠지. 왜 이거 뜨겁게 끓여 먹는 거니까. 그냥 뭐 먹으면 되지 이러고 안 돼. 먹었어. 여름철은 안 돼. 와 여름철. 아까 운동하는데 막 식은땀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해. 링겔 맞고 왔어. 링겔. 링겔 맞고 왔어. 여름철에 그 조금은 쉰 거는 다 버려야 돼. 알겠습니다. 진짜 큰일 나, 진짜. 지금 다 비오고 버리고 왔으니까. 이 이유 불문하고 어쨌든 늦어서 죄송합니다. 링겔 맞고 왔어요. 우리가 한 2주 전쯤에 다시는 안 넣는다고 그러니까.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다시 늦으면 네. 개입니다 개. 그리고 다음에 제가 다음번에는 뭐 동물이랑 같이 방송하는 걸로. 다시 늦으면은 제가 전화번호 진짜 공개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알고 싶어하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 네. 예, 이게 지금 본질이 여러분. 아니 누가 늦고 뭐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힘이 없다는 게 본질이고 그 내용은 다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아픈 시장이나 저처럼 아픈 환자한테는 삼진제약이라고 좋은 또 오자마자. 근데 중요하죠. 왜냐면 방송이 안 될 뻔했잖아요. 건강 건강해야 지켜야죠. 되죠. 네, 그래서 삼진제약 우리 네. 링크 띄워주실 겁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좀 건강에 안 좋은 분들, 장애 안 좋은 분들 약이 또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건 없네요. 오메가3, 루테인, 밀크시슬, 관절약 이렇게 네 개 중에 저희가 초특가로 오시니까요. 여러분 이거 삼진제약 콜라보 야 이거는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시장은 문준 놓쳐도 씨가 면역력이 좋았고 만약에 뭐 루테인, 오메가 이런 거 잘 챙겨 먹었으면은 네. 그 취두부 같은 그 두부도 이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광고 끝. 깔끔하게 이렇게 딱 하면 되고. 네. 자 이제 쭉 진행해 주세요. 상승세. 근데 왜냐면 내가 그런 생각도 했어. 네. 와 안 와서 큰일 났다. 이거보다 와도 나는 별로 질문할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 뭐 별로 무슨 아니야. 말이에요? 오프닝 벨도 내가 1시간을 얼마나 나갈 때 김정은 본부장님이 어깨를 탁탁 쳐주시더라고. 고생했다고 쥐어짜느라고. 어허. 별로 그렇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8,300분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많아요. 네. 시장이 빠지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네. 상승 섹터 보도록 할까요? 상승 섹터 봐야죠. 네, 상승 섹터 보면요. 오늘 2차전지 쪽 나쁘지 않았고요. 애플 오늘 화장품이 뭐 제가 딱 종목 수만 봐도 저기 많다라는 걸 좀 느꼈었을 거고, 바이오도 나쁘지 않았고 오늘 비만 엄청 셌습니다. 비만. 그래서 바이오, 비만, 그다음 대왕고래, 디스플레이는 애플 쪽이랑 좀 엮이니까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발 부분으로 이제 재건, 남북경협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쳐전지, 애플, 화장품, 바이오. 대왕고래 올랐나? 안 올랐는데? 화성밸브 급등했습니다. 포스코 포인터는 안 올랐어요. 걔는 조금 올랐습니다. 에이 저거 넣으면 안 되지. 내가 주준데. 내가 내일 오기 전에도 확인하고 왔는데 왜 이래. 그래서 이게 약을 다 팔어. 예민해. 아이 약 팔지 마. 안 올랐잖아. 네. 비만도 있고 그 뒤에 뭐 있었죠? 비만, 디스플레이, 애플, 디스플레이, 비만, 2차 남북경협. 저렇게만 보면 오늘 다 오른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저 중에서 살만한 거? 역시나 바이오? 바이오. 외국인이 바이오만 좀 담았대요. 외국인이 바이오만 조금 남았다? 저는 아까 얘기한 거죠. 화장품. 화장품? 바이오도 나쁘지 않은데 이번 주 말 다음 주 넘어가면서 모멘텀이 일시적으로 쉴지 열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나쁘지 않습니다만 갖고 계신 분들한테. 네. 근데 화장품은 왜 올라요? 아까 물어봤나? 네, 물어봤지만 다 얘기했습니다. 넘겨야 되나? 화장품 오르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자, 하락 섹터 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아까 에코프로 머티 빼고는 나머지 다 빠졌고요. 그다음 금융주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조선, 유가 뭐 이런 쪽. 유가는 뭐 아무래도 이제 유가 WTI가 빠지니까. 박살 났으니까. 빠지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장표는 8개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산업을 다 넣을 수 없다라는 점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반도체. 반도체도 안 반도체는 넣었어요. 반도체 그렇지 소부장도 오르고 했는데 삼성만 빠져. 삼성. 네, 하이닉스도 양전을 했었죠. 양전도 했었는데 맞아, 지금 양전으로 네, 끝났어요. 굳이 안 넣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올랐다고 할 수 없죠. 삼성이 2% 빠지고 하이닉스가 0.38% 올랐기 때문에 다른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애매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오늘만 봤을 때는. 삼성은 위기입니까? 뭐 언제 아니었어요? 위기는 기회다. 그러면은 본호님은 네. 계속해서 반도체를 담자 삼성 이 혼자 의견을 67000 계속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반도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반도체가 안 올라가면 지수가 못 올라갑니다. 시가총액도 그렇고 수출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그렇고 반도체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날개 한 꼭지가 꺾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야 되는데 날개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럼 제대로 날 수 있나요? 못 날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넣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이밍상으로 만약에 두 분이 가능하다면 딴 데서도 이런 걸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보면서 목, 금 정도에 슬슬 쇼핑하고 줍는 게 나을까? 혹은 연휴 동안에 FMC까지도 지금 와야 다음 되는 주 그런 목요일. 상황이니까 네. 다음 주 목요일까지도
그러면 FOMC 끝나고 9월 중순에서 말 넘어갈 때 슬슬 담는 게 나을까? 타이밍적으로. 저는 지금 계속 지금도 하는- 괜찮다? 네. 그거는 몇 분할이에요? 대충?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왜냐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다른데. 그래. 그거 질문이 좀 그렇다. 네. 누구는 30분할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5분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3분할 이하를 분할이라고 얘기하진 않으니까 아, 5분할에서 20분할 그러면 사이가 최소 3분할? 에이, 그렇죠. 5번 이상은 해야 다섯 돼. 번 이상해야 돼요? 그럼. 왜냐면 지금 이슈 확인해야 될 게 몇 개인데 이슈만 해도 5번이 네, 넘는데. 그러네. 이번 주도 내 3 2년 전에 개인데. 삼성전자 5만 6천원일 때 5만 원일 때 뭐라 하냐면 30분할 하십시오 그러거든. 30분할. 근데 그 분할의 타이밍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눠서 타이밍- 하고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그래서 약간 3번 정도면 그 타이밍에 대한 변수와 괴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많이- 아니고요. 그 절대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PBR이랑 그런 거를 괜히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가격 이하로 되면은 내가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 한 달 동안 지수가 밑에서 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 3주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뭐 3, 4일 만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을 정확하게 모르니 우리가 그 안에서 아랫부분에서는 최대한 잘게 쪽에서 많이 그 구간에서의 표면적을 많이 닿을 수 있게끔 세팅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 그 기준점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반등을 하는 거니까 그때는 좀 과감하게 더 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때는 내리는 칼날이기 때문에 최대한 세밀하게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많은 비중을 잡게끔 세팅하는 게 맞고 제가 이거는 이전에도 여러 번 좀 강조 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라인을 넘어가서 아 이게 반등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현금을 빨리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분할수를 확확 줄이면서 이때까지 담은 게 있으니까 그게 그때 많이 담아도 평단이 막 엄청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분할을 최대한 많이 해서 나의 표면적을 넓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이게 눈덩어리를 붙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방송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는 이 상황에서 3분할 하세요, 5분할 하세요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거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진행자 무식론 지금 피크 치고 있네. 죄송합니다. 아니 민트는 몇 분할이에요?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저는 왜냐면 이걸 제가 왜 질문했냐면 아 분할로 나눠서 사야지 하고 저는 한 3분할 정도 4분할 정도 해서 나눠 살라 그래. 근데 그러면 내가 요 정도면은 괜찮게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한번 사잖아? 그럼 급등해. 그러면 난 30%밖에 안 샀는데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샀는데 올라가니까 많이 못 먹는 거야. 그럼 현금은 많이 놀아. 그러면은 나는 올라갈 때는 많이 못 먹고 떨어질 때는 또 얻어먹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기준을 잡아놓고 여기 밑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절대 기준으로 봤을 때 PBR 이 수준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싸게끔 이렇게 계속 담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기준점을 넘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아 이제 뭐 좀 암흑기가 거친다. 이제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빠르게 쫓아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죠. 근데 그거는 그거를 만약에 분할도 정확하게 하고 내 있는 현금을 온전하게 쓰고 싶다. 그런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그건 없어요. 그거는 그 트레이딩 스킬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걸 분할로 한다? 아, 답 안 나오죠.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갈 거면 뭐 QQQ나 뭐 스파이를 3년 내내 하루에 한 주씩 사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되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거 아니면 분할해서 모든 걸 다 가져간다? 그거는 저는 뭐 해답이 없는 내용이지 않을까. 그거 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돈 주고 파세요. 제가 사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빗도리님께서 그렇게 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몇 분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떤 타이밍에 비중을 많이 싣고 그렇지. 적게 싣고 해서 그거를 맞아요.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까지 봤고요. 특징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특징주 같은 경우는요. 실리콘2 K뷰티 확장 전략 속 밸류에이션 재평가 유한타증권에서 좋은 내용이 나왔고요. 목표 주가는 6만원 유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바이오 쪽 좀 상당히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사랑의 핫쇼핑 노래 좋아서 쌍젠터. 네, 막- 노래? 네, 노래 핫쇼핑. 영화에서 노래 좋고 해서 어른들 울고 나온다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기억나죠. 네, 그리고 오늘- 이거 바카스에서 예전에 다룰 때 제가 이거 지금 애들이 엄청 좋아한다. 등골 브레이커 등골핑이라고. 근데 그때 다들 버리라고 했지만 드디어 급등 나왔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와우. 까지도 갔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확실히 좀 이게 뉴스 나오고 이렇게 갔거든요. 100만 돌파를 할 거라고는 대부분 좀 이제 인식을 했었을 텐데 아무튼 뭐 여기서 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없잖아 좀 그게 된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스모 슬슬 나오죠. 그래서 에스모에서 발표할 기업들 좀 이슈 있었고 비만이랑 당뇨가 오늘 많았어요. 그래서 위고비 오니까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도 꽤 움직였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신규 스킨케어 브랜드가 다이소에 입점한다라는 이게 소식에 좋은 거예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저가가 대세니까. 예, 요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현대공업이 오늘 요걸로 매매하신 분들은 정말 재미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오. 경영권 매각 추진 소식에 완전 슈퍼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물렸어도 다 거의 다 탈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카카오가 52주 신저가로 2020년 3월 코로나 수준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것도 또 좀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요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저 쌈지엔터가 실제로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슈인 것보다는 네. 장사가 좀 안 된다. 실제로 영업이익 보면 작년에도 적자, 올해도 작년 100억 적자, 올해 144억 적자거든요. 근데 제가 영업이익이. 그때 바카스 할 때는 한번 적자인 했었지. 이유가 음. 그 사업을 넓히느냐고 투자를 하고 있느냐고 적자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핫쇼핑이 캐릭터가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조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거를 그냥 만들어주는 OEM, ODM은 그냥 하는데 그냥 만들어준대요. 근데 실제로 이 재고 관리가 어렵다는 거야. 왜냐면 캐릭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캐릭터 하나당 몇백 개를 좀 넉넉하게 찍어내야 그러네. 되잖아. 근데 어떤 애는 인기가 있고 어떤 애는 인기가 없고 하니까 남는 그러네. 것 때문에 그거는 이 있구나. 재고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럴 거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나는 거를 몇 퍼센트 떼서 IP 업체에 뭐 주나 뭐 어쩌나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핫한 것보다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주식은 어떻게 얼마까지 갈 수 있다고 어떻게 게스하죠? 그건 핫쇼핑이 정해주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딸을 많이 궁금해서? 갖고 있는 아빠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일단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거의 뭐 많이 돈이 뺏겨 나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좀 산책 같은 거 하느라 그 어디를 갔는데 공원 같은 데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핫쇼핑 엄청 큰 상점이 있더라고요. 가봤더니만 진짜 엄청 사람들 바글바글 걸어서 그런 거 눈으로 한 번씩 확인해 보면 그게 뭐 이제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탐방 같은 것도 가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 핫쇼핑 네. 커뮤니티 보면 핫쇼핑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 어? 왜요? 등골 휜다고. 아 너무 너무 비싸요. 비싸니까. 비싸고 많아. 그래서 원래는 뭐 포통령이 장기 집권하다가 지금 이제 핫쇼핑으로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 너무 비싼 게 경쟁이 안 세면은 싸질 리는 없잖아요. 사람 애들이 좋아하고 그러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생일날 그 핫쇼핑 그러니까. 옷 입혀주는 데 가가지고 드레스를 고르래요. 그러니까. 한 2, 30만 원. 그러면 가격 정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겠구만. 조금 이렇게 두툼한 캐릭터도 있죠. 덩샤오핑. 시즌. 더 시원하시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제 특징주 뭐 코멘트 하실 거 없죠? 없습니다. 네. 넘어가죠. 시간이 많이 뉴스 가가지고. 가죠, 뉴스. 네, 뉴스 좀 빠르게 가보면 일단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건 어차피 대선 토론을 해야 좀 뚜껑이 확실하게 열리는 거라서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일부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모처럼 좀 움직임이 있었다 정도로만 그냥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K뷰티 쪽에서 중소형 쪽에서는 확실히 화장품 수출이 좀 캐리를 했다라는 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위고비 출시 임박에 관심 쏟는 시장. 저도 요즘에 튜브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이런 거 하나 먹으면 좀 좋겠다. 먹으면 살 빠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거 매일 안 먹어도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좀 뭔가 규칙적으로 먹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있어서 언제 온다는 거예요? 한국에? 준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오겠죠. 네. 이르면 다음 달 국내 상륙. 아직 정확하게 딱 픽스되진 않았어요. 이거는 약국 가서 그냥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처방전 있어야 돼요? 처방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네. 처방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우리나라 부작용이나 그냥 이런 거 있으면. 그것도 식욕억제제도 처방 받아야 되잖아. 어. 그렇죠. 식욕억제제도 네, 제가 처방 받아야 알고는 되니까 그래요. 저 당연히 처방 받아야겠지.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다이어트 약 관련돼서 오늘 또 있었다는 거. 다음 뉴스는요?
다음 뉴스는 요 국제유가 끝입니다. 국제유가. WTI 67달러.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예.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맞나? 네. 합병이요? 하나 더 있었다. 그 어쨌든 국제 유가랑 그런 배터리랑 배터리. 뭐 이런 게 같이 재료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하면 더 안 좋습니까? 아니면은 더 안 좋아요. 더 안 더 좋아요? 네. 좋은 거 걔네는 없지. 좋은 거는 반영 안 하고 안 좋은 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반영시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뉴스 하나 더 있어요? 아니면은 네, 요 은행주 외국인 이탈 조짐 밸류업 퇴색하나 이거 5일 전 뉴스긴 한데 비슷하게 오늘 또 다른 데서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HTS는 있는데 기사로는 안 찾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로 들고 왔고 어쨌든 이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지금 대출을 좀 받는 양이 확 줄었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수익성이 좀 떨어질 거고 그게 이제 밸류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더 확장시키기 좀 쉽지 않을 거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뭐 보험주나 이제 증권주로 금융주 안에서 좀 대장이 바뀔 것 같다. 요 얘기가 오늘 조금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외국인이 좀 많이 팔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일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한마디로 가야 될 텐데 윤상빈 형님께서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티니핑 캐릭터 마트 완구 코너에 티니핑 인형은 많더라 이렇게 말씀을 20분할로 계산 드실 건가 보다. 주셨습니다. 20분할. 20분할 20분할 기부. 20분할 기부? 매일 2,000원씩 넣잖아요. 우리한테. 누가요? 윤상빈 씨. 윤상빈님이 우리한테 20분할로. 윤상빈님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원.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 한마디 한번 볼까요? 보로님부터. 네, 저는 야바이 시장으로 했어요. 많이. 야바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시장이 평범할 때는 언론이나 리포트를 많이 참고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완전 과하게 올랐을 때 그리고 단기간에 너무 세게 급락을 왔을 때는 그런 거를 멀리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이 물론 해외 책이긴 한데 그 제가 책 제목들을 좀 까먹어서 그런데 그 막 이렇게 발레 하시다가 뭐 이렇게 투자해서 엄청 부자 된 사람 스토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는 정말 한 달에 한두 번만 매매하는 그런 스토리를 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월가의 뉴스를 배제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다는 내용이 책에 꼭 있어요. 그 실화예요. 실화 내용으로 다 적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들이 막 되게 이게 꼬실 때가 있어요. 이거 지금 파세요, 막 이렇게 막 할 때, 네. 이거 막 사세요, 막 이렇게 할 때는 별로 안 좋을 때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세요. 불과 1, 2주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를 진짜 엄청나게 좋게 보고 막 목표 주가 뭐 세상 끝까지 올려놓고 한두 주 만에 세상이 그렇게 막 엄청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목표 주가 이렇게 막 박살내고 하는 거는 물론 주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떨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단기적으로는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기존에 올랐었던 그 올리려고 했었던 그런 포인트들이 명확하게 꺾였는지 그게 뭐 명확하게 꺾였으면 당연히 우리도 의사결정을 좀 달리 해야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기준점을 좀 명확하게 잘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면 잘못하다가 이게 확 코 베이거든요. 내 계좌 나중에 어디 갔지? 이래버리면 팔고 나면 없어요, 여러분들. 올라가도 변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런 의사결정을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바위 시장, 야바위가 아니라 보드게임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저게 또 그림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요? 색깔이 파란색, 빨강색 아. 저것만 있잖아. 딱. 그러네. 그렇지. 공도 빨강색, 파란색. 그러네. 음봉 아니면 양봉. 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음봉이 지금 먹으려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수급 주체를 몰라서 제가 얼굴을 가려놨습니다. 이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 중에서 저 광팔아서 얻는 사람이 꼭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끝에 저기 돈 같은 거 들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이 진성준. 저 안에서 좀 와리를 좀 뜯으려고. 드라백입니다. 뜯으려고 저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겁니다. 진성준 위원님, 이현주 최고위원님 존댓말 뭐가요? 쓰라고. 오늘은 위원님, 최고 위원님 이런 거 다 붙여주는 걸로. 민주당 싫어. 최고위원님. 오늘 진성준. 이현주 최고위원님. 이현주 최고위원님 맞죠? 그렇지. 봐, 그렇지 않지. 아니 근데
네, 알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알겠어요. 자, 오늘의 한마디 볼까요? 네. 진상준입니까? 이름이? 진성준이에요. 진상준이에요? 진성준이죠. 진성준이죠? 우리까지 왜 왜 끌고 헷갈리면 안 넘어가려고 돼요. 자꾸 아니 진 몰라서 물어본 거야. 진상준 지금 아니죠? 야바이 하는 거예요? 진성준이죠. 야바이 하려고 일본 그런 지금. 거지 진상. 일부러 하는 제가 어떻게 진상- 위원님을 저 세금 받는 위원님을 하고 몇 마디만 딱 하려고. 빨리 그냥 넘어. 에이. 오늘의 한마디 볼까요? 오늘의 한마디 뭘까요? 네. 좋습니다. Ever tried? 이거 틀렸어. fever가 아닌데 ever야. 스페인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졸업입니다. Ever tried, ever failed. No matter. 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 뭐 영어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한 거 아니니까. 네. 열심히 시도하십시오. 열심히 실패하십시오. 뭐 별 중요하지 않아요. 또 다시 하십시오. 또 실패하십시오. 근데 실패를 좀 낮게 실패하십시오. 이번에는 실패하더라도. 사무엘 버켓라는 노벨 그 저기 문학상을 타신 그 소설가 노벨 문학상. 1969년인가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그때 이런 분이 하셨습니다. 제가 빨간불 이렇게 했죠. Fail better. 네. 트라이 앤 에러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걸 fail 한 거에 대해서 복귀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fail better가 돼서 다음엔 달라질 거다. 그 try하고 fail 한 거 이거 잘못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그한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특히 국장에서는 저렇게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마저 약간 다시 받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딴 나라보다 또 선진국보다 뭐 그 비판 받는 거는 뭐 현실이니까 어느 정도 감내하시면서 하셔야 되겠죠. 그건 어쩔 수 없다. 알겠습니다. 자, 김장훈 본부장님의 인사이트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인사이트는 아침에 많이 얘기했었는데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내춘 거 그 저기 언주 동생께서 언주 동생? 이현주 최고위원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아까 오늘 동생 했어요. 높였으니까 나보다 어리니까. 알겠습니다. 네. 하도 되잖아. 왜요? 이현주 위원님 왜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만약에 9월 24일 날 대토론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굿캅이 배드캅을 뒤엎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밑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아마 오늘이 바닥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허. 그러면 오늘이 바닥이었을 수 있습니다. 수급에서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 이거 보여주시는 거는 밑에 건 올라가죠. 그러면 밑에 건 2,500으로 올릴 겁니다. 위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아까 했잖아. 금투세 폐지 없고 혹 막판에 bad cop comes around to beat good cop comes around to beat bad cop 하면은 네. 그러면 근데 아직 모른다 했거든요. 그럼 9월 24일 날 뭔가 분위기를 바꿔놓으면은 네. 그건 파지티브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게 변수가 생겼나 잘 몰라서 요거는 밑에는 조금 올릴 수도 있을까 다시 생각했습니다만은 나머지 거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2650 유지합니다. 그럼 하방은 올라가도 하방 상방은 그대로 그것 때문에 상방이 2,650으로 올라가지는 보시는 않을 거예요? 것 같습니다. 제한적일 것 같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근데 밑에는 받쳐줄 수 있죠. 다 팔지 않을 거니까 그다지 많이 빨리 미뤄지면은 지켜봅시다. 9월 24일 하나가 더 생겼죠. 9월 24일. 그러네요. 9월 24일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네요. 9월 27일 그 다음에 FMC 9월 18일 사이에 24일에 하나가 더 낑겨 들어갔습니다. 언주 의원님 화이팅. 그 최고 의원이 몇 명 있는지 누가 있는지 내가 이게 다 봤어. 어느 학교 나오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몇 명은 내가 원래 아는 사람이고 잘 모르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 하나 물어보고 싶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근데 이현주 씨가 나와서 얘기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걔네들도 그럴 거야. 아마 추석 인심 보고 딱 분위기 싸하니까 바깥 타야 되겠다 싶으면은 바깥 탈 수도 있거든요. 자기 원래 뷰가 없더라도.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해 봅니다만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피셜리는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됐죠? 이현주 최고가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 무리하게 맞죠. 시행할 경우 1,400만 명의 국민 다수 투자 손실 우려,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내가 돈 잃는 게 금투세 때문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지. 그죠. 내가 바보 같을 수도 있고, 내가 공부를 덜한 걸 수도 있고, 내가 뭐 투자를 못하는 걸 수도 있지. 하지만 공정한 운동장에서 뛰고 싶다. 끝. 개선이 된 후에 시행을 하는 게 좋다. 끝. 정상화를 시켜달라. 네. 글로벌 하락과 글로벌 상승에 어느 정도
늦게 움직이게 해달라. 그 몇 년 전에도 그랬어요. 네. 언제지? 글로벌 시장 전체 급락했을 때 네.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게 러시아가 1위, 그 다음이 코스닥이었어. 전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하는데 1년으로 퉁쳐서 한국 코스닥이 왜 제일 많이 떨어집니까? 와.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매번 그래. 매번. 중동이 전쟁 나면 우리가 왜 영향을 받아야 돼? 뭐 어떤 논리가 있는 건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정상화 시켜놓고 나서 세금을 걷던지 뭐를 하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됐어? 네. 됐지? 네, 원래 하려는 인사이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우님이 3만 원 2번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 감사합니다. 네, 3만 원 한 번 보내주셨고요. 다른 3만 그럴 원 때는 더. 두 개 올 때는 한 번은 for 우리 장렬. 그렇지. 볼 우리 그렇게 해봤자 장렬. 나한테 하나도 안 들어오지만 기분은 좋으니까. 기분 아니요, 좋으니까. 저 때문에 쏘신 거예요. 영앤커님께 감사 이렇게. 아 그런 거야? 아이씨. 아니 농담입니다. 아이씨. 농담이에요. 김정일 본부장님께 아이씨, 쏘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요거 17페이지. 아침에 인사이트 아, 요거 갑니다. 어떻게 네. 24일에 민주당 공개 토론에 네. 우리가 좀 숟가락 얹을 수 없나? 숟가락을 어떻게 얹어? 아 가가지고 그냥 가. 내가 그냥 가요. 민주당사에 어, 현장 중계하는 거야. 민주당사 어디야? 현장 여의도인가? 현장 여의도에서 하겠지. 응. 그 앞에 경찰이 지키고 있어서 못 들어가요. 아, 아니지 그 들어갈 때는 멀쩡한 척 들어가. 양복 입고 멀쩡한 척 들어가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17페이지 하나만 합시다. 네. 아까 그래 금투세 아까 언주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24일까지. 아까 그 캐리 트레이드 청산하는 문제 빨리 부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 일본 그거. 근데 미국이 금리 내리면 하면 없는데 그런 거 말고는 미국의 9월 유동성이 약세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9월은 미국 법인이 세금 납부하는 날입니다. 납부하는 달입니다. 15일까지 할 거예요. 이번 주까지. 4월 달에는 개인소득세. 그때도 한번 이게 약간 이슈가 됐었죠. 아니 장이 좋고 아무렇지 않을 때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이런 것도 이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단기 채권을 발행을 너무 많이 했어요. 7, 8월 달에. 그래서 9월 달에 할게 3분기 당초 계획이 3분기 전체 계획이 1,700억 몇억 불이었답니다. 근데 7, 8월 달에 3,500억 불이 이미 발행했대요. 어떻게 돼? 9월 달 찌그러드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나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그 실적 나오고 나서 실적 나오기 전인가? 헷갈리는데 한 2주 전처럼 바이백 블랙아웃 피리어드가 있어요. 그게 또 9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를 공개 안 하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은 이미 이거 아는 거 아니냐? 주가가 그래서 유동친 거 아니냐 하면은 9월 지금보다는 다음 주보다는 후반에 갈수록 또는 이러면 저번에 우리 보노님이 몇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장이 만약 망가지면 미국이 냅둘까? 재무가 나서든 누가 나서든 흐르기 했을 때 금리 인하를 많이 한다는 게 그 파월의 푸시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 번밖에 25bp밖에 안 하더라도 9월 18일 날 11월에 금리 인하를 빅컷을 할 수 있다는 풋 개념의 코멘트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재무부 쪽에서는 앨런이 그 7, 8, 9월 달에서 9월 달에 못한 그 단기채를 그 4, 4분기를 잡을 거 아닙니까? 4, 4분기를 왕창 10월 달에 왕창 첫 달에 하면 어떡하느냐. 한다면 유동성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QT도 아예 확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일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배팅을 못 해요. 하지만 시장이 나중에 올라갈 때는 이런 것도 갖다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유동성 축소만을 본다면은 지금 9월 상반기 또는 좀 지나서까지는 만만치가 않다. 거꾸로 뭐 그 다음에는 달라질 여지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 오케이. 그럼 9월에도 쉽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 그래서 중요하네. 9월이 좀 약하다. 일반적으로. 조그만 뉴스 가지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미국의 그 ISM 제조업 주수가 안 좋거나 중국이 그 빨리 경제가 안 올라오는 거는 우리 레거시 반도체의 부정적인 영향인데 그것이 이제 실적 추정의 하향으로 이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빨리 하세요. 콸콸콸. 알겠습니다. 예. 시간 없다.
신소장 부동산 정보통 TV님께서 네.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료 보내드립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너무 당연한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이번 주 내내 좀 분할로 쇼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쇼핑하고 저도 이번 주에 조금 사고 좀 9월달 말에 조금 사고 이렇게 해서 10월달을 좀 기대해 보는 역시나 좋게 보네요. 그런 전전 전략. 앵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그런 가치주, 네. 대왕 가치주. 대왕 가치주. 대왕같이죠. 오히려 난 지금 마이너스 15%거든요. 네. 오히려 너무 좋아. 이래 설레. 어떻게 울지 마. 아니 진짜 더 싸게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아하. 네, 최고 민수처럼. 대왕이 원래 큰 거죠. 대왕이 완전 큰 거죠. 왕이 무슨 왕자? 왕자 딱 왕자죠. 아 배고프네. 대왕 돈가스 먹고 싶다. 대왕 돈가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콸콸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트님. 네,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신청을 합니다. 종목은 한미 반도체. 비중은 10%, 평 단가는 124,000원, 마이너스 23%입니다. 저의 아픈 새끼 손가락과 같습니다. 한때는 수익률도 높았고요. 현금화도 하고 불타기도 하면서 아주 예쁜 손가락이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빠질 일인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 3, 4분기 실적까지 한번 버텨볼까요? 아니면 틀림을 인정하고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현명한 조언 구해봅니다. 라고 하셔서 이 확실히 종목 무슨 있어. 손가락 자르면 안 돼. 아파. 아파. 일단 자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미반도체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시해버리네. 아, 네. 아프니까. 아파. 네. 아파. 일단 종목 토론방 1200개가 넘는 토론들이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적 보여주시면요. 다음 장인데요. 이렇게 실적이 쭉쭉쭉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 살펴볼게요. 일단 전공정은 ASML, 후공정은 한미반도체다라고 아주 좋게 광민정 애널리스트가 쓰셨었죠. 그리고 목표 주가도 얼마로 했었나? 이때? 26만 원. 26만 원까지 했습니다. 다음 장 바로 볼게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이분 말고도 다 좋게 썼었는데 그게 7월 31일, 7월 31일 이 이후로는 나온 리포트들이 없고 입을 꾹 다문 상황입니다. 한 달 넘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 토론방에 갔더니 이런 글도 있었어요. 반대 매매 주의해라. 주담대 1,200억 한미 반도체 오너 주가 악재 괜찮을까?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식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 차익 실현 대신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주담대로 현금 확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 장인데요. 차트를 보여주시면 월봉인데 쭉 떨어져서 저기까지 저 121선까지 아직도 내려갈 룸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저의 결론은 한미반도체 한물간 반도체라고 적긴 했는데 한물 안 갔길 저는 안 갔다고 봐요. 오케이. 왜냐면은 안 갔다고 봤는데 왜 저러고 있어? 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안 갔다고 봤는데. 안 갔어요. 저는 안 갔어요. 저는 진짜 안 갔다고 봐요. 그래요? 일단 사요 그러면 지금. 사고 싶어요. 오케이. 사고 싶으면 돈이 살 수 없어. 있잖아. 누가 막아? 800만 원 있잖아. 슈마컴 그거 해가지고 놀잖아. 저도 딴 데 넣었어. 딴 데 넣었어? 싸들었어요? 그 사이에. 그렇구나. 어질어질하다. 혼란의 9월입니다. 봐봐, 이거 내가 72,000원부터 거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되게. 거품 꼈다가 지금 제자리 돌아오고 있잖아. 회귀하고 있잖아. 에코프로랑 똑같아. 근데 저도 어. 에코프로랑 똑같은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했지만 실적이 다르잖아. 실적이 왜 달라? 너무 잘 나오잖아요. 실적이 너무. 2차전지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응? 여기 한미반도체 전문가. 얼마나 팔았다고요? 네? 얼마나 팔았죠? 저요? 7위.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무슨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네. 일단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이게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있고 그 매달 뭐 반도체 가격 뭐 내고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이 오면은 지난주처럼 증권사 30개 중에서 3군데는 삼성 하이닉스 좀 빠져요라고 얘기하는 애가 있거든요. 제가 있었으면 제가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근데 먼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럼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거는 그 데이터를 포인트를 얻을 게 있는데 한 달에 누가 얻어? 얘는 자기네가 공시하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내고 해? 아니거든. 하이닉스가 플랜 있는데 하이닉스가 무슨 투자를 계속하거나 이게 갑자기 줄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포캐스트가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물량을 줄인 게 아니고 단가 조정이 혹시 나중에 내년에 있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올해 넘버 예측한 것이 갑자기 붕괴져서 30% 컷. 올해 예측이 나온 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한테 빠질 때는 대책 없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제가 해체했지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장에 내가 맞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8월 중반에 제가 반도체 꺾었잖아요. 그거 할 때 얘가 한반도 차이 꺾이잖아요.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넘버랑 연결이 안 된다고. 근데 빠졌어. 이제 어떻게 되냐. 7만 원 안 갈 거다. 안 가길 바라는 마음 사는 거예요. 네. 안 갈지 나도 모르지. 근데 이게 이런 성장성이 좋은 주식을 우리 누구지? 엔비디아 얘기할 때 PER 30배 밑으로 떨어지면 좀 싸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100불에서 110불 사이거든. 그렇죠. 얘네는 엔비디아가 30에서 PER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네를 30배 둘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얘네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30배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기준으로 20배까지는 밀릴 수도 있다는 게 제 그냥 이렇게 감입니다. 얼마예요, 그게? 20배 하면은 지금 어닝이 안 바뀌면은 그게 8만 원입니다. 8만 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 정보 없어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그렇다고. 하는 게? 저는 그거 어떻게 하겠냐는 것은 내가 손가락을 자르지 말고 다음에 또 쓸 수가 있을 텐데. 민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담을 것 같아요. 담아? 오케이. 물타기 한다고? 물타기. 그렇게 슈마컴을 샀죠? 이런 게 또 올라갈 때 쭉 올라가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게 올라갈 때 쭉 올라가. 와 이름도 좋잖아. 한미. 네. 한미 동맹. 한미 반도체. 본우님도 코멘트 해주신다면? 일단 뭐 대형주가 가야죠. 대형주가 못 가면 뭐 소형주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도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글쎄요. 만약에 차트적으로 빠진다면 전 더 빠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대세 상승 이후에 첫 번째로 60선과 120선 모두 다 박살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 펀더를 빼더라도 이게 내려와서 이제 이평선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요렇게 지금 반도체에 대한 대형주 가스라이팅이 들어가 버리면 소형주는 당연히 빠지죠. 왜냐면 대형주가 못 가는데 소형주가 어떻게 가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면 기술적으로는 7만원대 초반까지 전 봅니다. 7만원대 초반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지지 안 나오면 더 빠지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그때쯤이면 이제 명예커가 굉장히 씩 웃으면서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럴 해도 것 뭐 같아요. 할 말이 없는 건데 근데 사실상 저도 좀 그쪽이랑 생각이 좀 그 본부장님의 생각이 비슷한 게 거기까지 빠지면 사고 싶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좀 그렇다는 생각이고요. 반도체를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일단은 소형주는 워낙 위아래 변동성이 심하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쪽이 자리 잡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PSK 홀딩스까지는 저는 꽤 같이 연관돼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위아래 변동폭이 크니 위험은 더 크겠죠. 그래서 그건 잘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네. 요렇게 막 사고팔고 하다가 재미를 많이 보시다가 떨어지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서 해서 했는데 떨어질 때 이제 손질을 못한 거죠. 대응을 안 한 건데 이미 저는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깐다라고 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뭐 돈 벌기도 쉽지 않아서 오히려 좀 관망하시다가 좀 지지가 확실하게 나오는 그 시점에서 비중을 태우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그 돈을 더 뿜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지수 ETF를 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분할을 하다가 올라올 때 좀 개별주가 좀 날뛸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거 파시고 그 돈을 가지고 뭐 여기로 옮기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한 종목을 그래도 꽤 실적 나오고 유망하고 한때 이제 대세로 간 종목을 잘 물어 뜯으면
그렇게 나쁜 결과로 가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네,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우리 아직도 저희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광고? 광고? 한 번 어쩐지. 가족은 영원한 가족. 나는 지금 완전 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미반도체. 아니, 기술력이 너무 독보적이잖아요, 그렇죠? 주가는 뭐 그렇다고 쳐도 이 한미반도체 기술력은 대단하잖아요. 전 세계 탑티어니까. 증명이 됐으니까 네. 그때 그렇게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업이 있지? 너 많이 빠지긴 했어요. 네, 왜냐면 많이 빠졌죠. 그 지금 26만 원, 30만 원 부르 말고 낮게 부른 사람 애들도 한 16만 원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게 뭐 물타기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이제 그 부회장님이 곽 부회장님이 네. 또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다 안고 그렇죠. 같이 갑니다. 주주들 안고. 그리고 곽 부회장님은 우리한테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JYP는 우리한테 사라 그랬지. 나와서 와 나 이거 진짜 싸서 미칠 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나와서 뭐 한 일이 없잖아.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늦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네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자. 네. 오늘 근데 분위기 왜 그래? 오늘요? 뭐가? 왜요? 약간 분위기 조금 약간 재미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 아니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갔다 와서 아직 잠변 느낌이 남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잠변 느낌이 찝찝한 거 지금. 찝찝해요. 완벽하게 안 해서. 그러면은 끝나 빨리 가요. 뉴스룸까지 제가 하고 갈게요. 네. 그럼 저희 가요, 갈게요. 가요. 빠이빠이. 자, 여러분들 수고하세요. 뉴스룸도 꼭 시청을 해주시고요. 물어보고 저희는 내가 있으라 그러면 있고 아니면 가요.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한데 클로징.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